이 소아 비만은 현재 2022년 기준에서 남자 아이들은 20% 정도, 여자 아이들은 8% 정도 된다고 해요. 1990년도에는 과연 아이들이 몇 퍼센트의 비만율이 있었을까? 남자 아이들은 3%, 여자 아이들은 1.5%, 한 6배 정도가 지금 올라간 거고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옛날에 그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자리에 앉은 애들은 키도 작고 마르고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키도 크고 좀 살도 좀 있고 덩치가 좀 있고 이런 아이들이 좀 앉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비만인 아이들, 연령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뼈가 빨리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물론 마르고 키가 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성조숙증, 그리고 키가 빨리 멈추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성조숙증이 뭐냐? 남자 아이들은 수염 나고 그리고 근육이 좀 생성이 되고 커지고, 여자 아이들은 가슴도 커지고 엉덩이도 커지고 약간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조숙증과 사춘기의 차이는 뭘까요? 시기적으로 좀 달라요. 보통 사춘기는 예전에는 뭐 중2부터 고1 요 정도 사이에 사춘기가 온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조금 더 빨라져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 정도면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조숙증은 그에 비해서 조금 일찍 해서 현재 기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뭐 4학년 정도에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나온다, 몸에 변화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 성장이 방해가 된다 라고 했는데요, 180까지 클 수 있는 아이들이 175, 170까지만 큰다든지 빨리 커서 라는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만 아이들이. 뼈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연골들이 이렇게 있겠죠. 성장판은 보통 사람들이 이 연골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성장통이 왔을 때 항상 이 관절 부분들을 주물러 주셨어요. 아프니까. 성장판은 사실은 요 뼈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연골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골 세포들이 증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비만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렙틴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장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그러면 이 어린 시절에 이 연골 세포가 충분히 증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 아이가 더 이게 클 수가 있는 건데, 이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빨리 비만인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빨리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연골 세포의 증식을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면서 여기 연골 세포들이 사라지고 이제 뼈 세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은 우리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욕과 신진대사와 면역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크게 하는 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식욕에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보통 기아 호르몬, 포만감 호르몬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뇌에 보면 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우리 체온 조절하거나 식욕 조절하거나 우리가 배고프면 배가 안 고플 수 있도록 꼬르륵 소리도 내주고 포만감도 주고 이런 신호들을 주는 거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식사를 할 때 우리 지방에서 이제 이 렙틴 호르몬이 분출이 되는 거죠. 이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타고 이렇게 시상하부에다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사 조절 같은 경우는 요 신진대사만 아시면 되는데요.
신진대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거를 잘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한다. 이게 신진대사가 좋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고 그리고 노폐물은 잘 배출을 한다. 신진대사가 좋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잘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을 써서 이런 신진대사를 잘 활용해 주는 게 렙틴 호르몬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고 그리고 뭐 생식건강이라고 했는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이 렙틴 호르몬이에요. 근데 렙틴 호르몬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비만인 아이들한테 성조숙증도 주고 키도 빨리 멈추게 하는 게 이 렙틴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렙틴 호르몬을 이 렙틴 호르몬이 시상합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도로로 따져봤을 때 보통 이게 4차선으로 렙틴 호르몬이 이렇게 시상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몸에 지방세포가 많다, 그리고 염증이 많다, 뭐 지방산이 많다 라고 하면 이 도로를 염증과 지방산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렙틴 호르몬은 몰려서 이렇게 한 차선으로 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내 몸이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뭐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 라는 인지하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배가 불러도 더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비만을 유도를 하고 비만이 되니까 이 염증과 지방산이 계속 많아지면서 성장 호르몬도 계속 더 빨리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성조숙증과 키가 빨리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차근차근 겪어지면서 이 렙틴 호르몬이 장점도 물론 많지만 이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체질량 지수라고 해가지고 BMI 검사인데요. 쉽게 내 키를 2번 곱해서 몸무게로 나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내가 만약에 168이다 라고 한다면 1.68을 2번 곱하고 체중으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올 텐데요. 10 미만이 저체중, 그리고 30 이상이 비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만이다, 나의 자녀가 혹은 비만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 몸 관리를 조금 더 신중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소아 비만의 원인은 뭐냐 했을 때 뭐 다른 요인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 유전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아이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야식 같은 거 사실은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름진 식사, 고칼로리 식사를 부모님들이 하시게 되면 자녀분들도 따라서 먹게 되니까 이런 영향들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자녀분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폭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생리통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저도 그 누나가 3명이라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리대 심부름을 하면서 항상 누나들이 야, 올 때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같이 사와, 약간 이런 식의 심부름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초콜릿이나 사탕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그 호르몬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사실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로토닌은 그래서 먹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게 좋은데, 생성하는 데 도와주는 게 바로 이 2가지 성분입니다. 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저희 쉽게 생선이나
두부 같은 고단백 음식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6는 잡곡 같은 데서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음식이 바로 토마토예요. 그 자녀분들이나 본인들이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나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간식을 찾기보다는 토마토 차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소화 비만이 이어지다가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말랐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제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1순위가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 포만감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뱃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장에서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예전엔 단식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조금 똑똑해진다라고 하면서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됐을 때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게 돼요.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단백질을 꾸준히 드신다면 근육이 빠진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해도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그럼 뭐가 안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바로 기초 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겉으로는 분명히 근육이 없어 보이시지만 그런 분들의 내장 근육이나 이런 게 더 튼튼하실 수도 있어요. 그 겉으로 보이는 근육뿐만이 아니라 그 장기 근육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근육량이 높을 때 기초 대사량도 높다. 비율적으로 똑같이 비례하게 올라간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소화 에너지 때문에 체온 상승이 효과가 되는 건데요. 1번과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장에 단백질이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 몸의 에너지는 장에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면서 우리 장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체온 상승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이 지방 전환율이 낮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몸에 흡수가 되면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단백질은 그 시간이 두 가지보다는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빠르게 전환되는 걸 먼저 쓰지 느리게 되는 거를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이 꼭 단백질을 드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쉽게 이렇게 고기나 육류, 계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인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아미노산은 총 2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 11가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외부로부터 먹어줘야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은 뭐냐? 얘는 콩이나 견과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동물성 단백질과는 다르게 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분명 식물성 단백질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은 존재는 해요.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그냥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은 비필수 아미노산이 많고요. 대신에 우리 몸에 잘 소화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포만감도 주고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